일본의 세 개의 안전보장 문서가 개정된다고. 네. 안전보장 전략서, 중기 방위력 계획, 방위계획 대강. 요 세 가지 문서를 개정하는데 네. 일본 정부가 경우에 따라 적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했습니다. 일본의 재무장이 현실화됐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는 일본 평화 헌법의 원칙을 깨고 적 본토를 직접 반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기로 했는데요. 네, 큰일이 있었네요. 음. 예. 그렇죠. 아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네. 아베 일본 전 총리죠. 네. 예, 그 암살당했다는 건 뭐 여러분들 언론지상 통해서 다 아는 건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에 다 자세히 나왔고 우리는 네. 그 이후가 걱정인 그렇죠. 거고. 예, 아베 이후의 일본. 예. 네. 그러니까 그 참의원 선거가 선거가 있었죠. 암살당하는 날이 그날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예, 이튿날 그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보니까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 등 개헌 세력이 전체 의식의 3분의 1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개헌선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튿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네. 전국적 규모의 개헌 토론을 착수하겠다. 아하. 최대한 빨리 개헌하겠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해버린 거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기시다 내각 그다음에 일본의 그 지금의 어떤 정정이라는 게 다당제 하에서 어떤 일본 사회의 고령화 거기에다가 어떤 국제적인 공급망의 불안 이런 어떤 불안과 상실의 정서에 젖어 있는 일본이 개헌이라는 깃발 아래 다시 국가의 이름으로 뭉쳐게 되는 그게 바로 사무라이 일본의 기환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게 들리지가 않네요. 그렇죠. 예. 이 개헌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뭐냐? 크게 네 가지인데 그중에 세 가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우리하고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예컨대 선거구제 변화라든가 또는 교육제도 그다음에 긴급 사태 때 내각의 역할 이런 세 가지인데 이건 일본의 국내 정치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네 번째 거 네.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네. 네. 그 일본 헌법 구조가 두 개 항으로 돼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대외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 이런 부전의 맹세요. 네. 그리고 일본 자민당이 매년 그 연초에 조례회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부전의 맹세를 꼭 한다고 당했어요. 아하, 네. 이 강령을 낭독하거든. 네. 근데 최근 들어와서 하지도 않아. 아, 그래요? 안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결전의 맹세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1항은 놔두겠다. 네. 하도 주변에 반발이 심하니까. 2항이 네. 그 뭐냐면은 육해공공과 같은 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이 자위대가 있잖아. 네. 그럼 이 자위대는 불법이라고 네. 위헌이라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요즘 자위대가 뭐 웬만한 나라 뺨치는 군대 사실상 자위대가 아니라 일본 군으로 돼가고 있는데 네. 이 자위대의 존립근걸 이제 명시하겠다. 아하. 그러니까 2항을 놔두고 3항을 만들지 네. 아니면 2항 자체를 수정할지는 두고 봐야 돼. 그럼 이왕 있는 자위대 헌법적인 조항 만드는 게 왜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그거는 이미 자위대가 방어적 군대가 아니라 공격적 군대로 돌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 이게 위헌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제거하려는 겁니다. 자위대의 성격을 공격이 가능한 군으로 반드시 바꿀 건데 당연히 법적인 사전 정지 작업으로 개헌을 추진해 놓고 시작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 방위 개념은 여태까지 전수방위라 그래서 네.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일본의 앞에서 차단하거나 방어하는 네. 이런 소극적 방어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일본 보십시오. 적기지 타격 능력 이걸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바꿔서 이제 주변국이 뭐라 그러니까 그 적 기지를 타격하는 미사일을 갖겠다. 공격 미사일을 처음으로 갖겠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 F-35 그 전투기를 자체 조립 생산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 기술을 가지고. 네. 자, 이래서 공격형 전투기를 갖추고 있고 센카쿠 그거에서 아주 중국에 호되게 시달렸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센카쿠에서 쌩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 올라 죽겠거든. 네. 그래서 앞으로 섬 방위를 위한 해병대, 네. 상륙 부대를 앞으로 네, 네. 저 섬에 배치하겠다. 이것도 사실 공격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GDP를 2%인 방위비를 1%인 방위비를 2%로 2배로 늘리는데 그럼 얼마냐? 100조 원이야. 국방비 100조 원. 어마어마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민당의 정책이 된 거예요. 네. 이거를 올해 안에 일본 방위성에서 국가안보전략문서에 받아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연말에 보면 이제 구체적 결과물이 나와요. 이런 어떤 그 자민당의 정책을 이 받는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발간하게 돼 있다고. 네. 그게 올해 연말이라고. 네. 그러니까 공격 전력을 갖고 있고 해외 원정 작전을 할 수 있다면은 더 이상 자위대가 아닌 거거든. 그렇죠. 명칭은 자위대를 쓰더라도 이 헌법적인 걸림돌을 제거해 놔야 나중에 해외 원정 작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한반도는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거고 네. 그 다음엔 대만 해협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일본의 어떤 그 군국화 내지는 군사 강국화가 앞으로 두드러지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마당에 이 개헌을 하면서 국민 여론을 일제히 다 결집을 시키면은 이제는 아시아 국가로서의 일본이 아니라 어떤 서방 동맹의 일원으로서 지역 패권자가 되는 균형자로서의 일본이 탄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국민의식을 결집하면 기존의 일본하고는 사요나라. 우리는 옛날의 일본이 아니야. 우리는 새로운 일본이야. 이건 영국의 브렉시트에 비견되는 사건이야. 네. 지금 국민들이 옛날의 일본 국민들이 아니라 새롭게 국가주의로 국가로 귀환하는 시민. 다시 말해가지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는 쪽으로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이. 이것이 동아시아 정치에 막대한 파장을 미칠 새로운 일본이란 국가의 탄생. 아하. 이거는 전전에 옛날의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거고 이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네. 우리도 미처 예상하던 상상하던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거다. 이미 전투기와 구축하면은 그 미사일 도입이 시작됐고 네. 문제는 지대지 미사일을 언제 도입할 거냐, 아하. 이 적기지 타격 능력을 언제 보유하게 될 거냐, 네네네. 이게 핵심인데 네. 그런데 이제 2022년이 됐어요. 예. 이렇게 되니까 일본 자민당에서 또 제언서를 낸다고. 이게 뭐냐면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네. 집권당이 정책을 마련하면 뒤에 정부의 행정부처가 반영하는 구조예요. 네네. 이런 구조로 정책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제언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방 열토의 영토 분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건 러시아를 겨냥한 거겠죠. 네. 그리고 중국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도입하고 있고 핵 전략의 변화 조짐이 보인다. 즉 중국이 이제는 방어용 핵이 아니라 공격용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런 인식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미국이 미사일을 가져와서 일본에서 대응할 때까지 때를 기다리면 늦으니까 일본이 자체 미사일을 보유해야 된다. 여기에서 일본의 현재 방위비를 2배 늘린다. 지금 일본 GDP의 방위비가 0.94%예요. 0.94. 그런데 2배 늘린다. 2배. 2%로. 네. 이렇게 놀려가지고 미사일을 왕창 도입하겠다. 아. 또 최근에 아베 전 총리가 나서가지고 이제 비핵 3원칙도 파기해야 되겠다. 비핵 3원칙이라는 거는 핵의 개발, 생산, 반입을 안 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네. 이것도 파기하겠다. 그래서 미국의 전술핵을 반입해서 미국하고 핵을 공유하겠다. 네. 어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야? 많이 우리 대선 때 예.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예. 윤석열 후보가 논란을 일으켰던 그 발언. 논란을 내가 다 까부셨지. 예. 윤석열을 깨부수는 건 쉬운데 일본까지 이러고 나서네. 네. 그러니까 올해 결국은 일본 방위성 네. 여기서 곧 그 방위 전략을 발표하게 될 건데 네. 여기에 반영하게 될 예정이라 이거예요. 아. 지금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위협이 이제 위기가 고조될 조짐인데 네. 일본이 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전진해 오는 중국의 함정이라든가 네. 또는 공군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격퇴하고 차단할 수 있는 네.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겠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이니셔티브가 출현하는데 중국의 함선을 부셔버리려면 지대 함미사일이 필요하잖아. 네. 이 부분이 현재 미국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중요한 보고서를 찾아냈어. 그래서 네네네. 이게 올해 미국에서 나온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미디어 레인지 미슬 인 더 인도 패시픽.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에서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 정책을 예. 이게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가 펴낸 랜드 건데 연구소.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일본이 이제 중국의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해양에서 차단하려고 하면은 대함 중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배치하려고 하면 일본이 거부한다 이거예요. 네. 아시다시피 INF 중거리 미사일 조약이 폐기돼서 아시아 태평양에 이제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거든. 네. 근데 다들 중국을 의식해서 우리나라는 배치하지 마. 근데 일본조차도 요거를 결심하기가 어려우니 네. 일본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고 네.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돕자. 아, 요런 어떤 그 우회 전략을 여기서 제시해. 이 보고서에서요. 이 보고서에서. 그리고 실제 펜타곤이 움직여. 중국을 견제하려면 미국이 일일이 와서 중국 견제하기엔 피곤해.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미국이 일일이 자기네 미사일을 배치 안 해도 된다. 네. 이런 얘기지. 예. 저희 산삼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좋게 드시면서. 예. 예. 아주 캡슐이 예쁘죠. 예. 아, 이게 오, 엄청 진한데.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7년근 산양산삼 순 100% 추출 원액으로 만들어진 오. 산삼 순백입니다. 아, 어쩐지 향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차 한 잔 값으로 음흠. 예, 산양산삼을 드셔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천여 건에 이르는 온라인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으로 증명된 품질과 효과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떠세요? 진짜 산에 온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천공 얘기를 많이 했더니 진짜 도사가 됐는데 이 산삼 먹으니까 네. 득도한 느낌이 들어. 득도. 네. 요거 사시면은요 이벤트 제품도 있다고 하네요. 뭐 산삼 비타 한 병, 또 산삼 석류 유산균 한 병, 총 2병의 이벤트 상품도 있고요. 이거 사시려면은 여기 쭉 나가는 거대로 이쪽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 산삼 순백 검색하고 구매하셔도 좋고요. 두 번째 광고, 저희 구독자님들 대부분이 사실은 중년 파워 있는 남성분들인데 혹시나 그 중에서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시는 우리 남성들을 위해서 남성들의 희망 많은 고객님들의 후기로 증명한 효과 특허받은 남성 의료기기 코코 메디 하루 10분만 투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던 남성의 자존감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계가 아니고요. 우리 식약처에서 인증받았고요. 아하. FDA, 미국 FDA에 등록된 의료기기로서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아. 일단 상담해 보시라고 2022년 마지막 한 달 특별 이벤트도 있다고 하네요. 아내분들이 좋아하는 화려화도 선물로 드리고요. 푸짐한 사은품 다 드린다고 하니까요. 코코 메디 꼭 한번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필요한 거지 딴 여자하고 하는데 필요한 거 아니니까 이게 저기 자존감 세워놨더니 엉뚱한 짓 하시면 안 돼요. 네. 이런 남용에 주의하셔야 남용에 된다. 주의하시고요. 요 말은- 효과 보신 다음에 예, 꼭 남용에 주의하시고요. 네. 세 번째 저희 또 이번에 여성 독자님을 위한 상품인데요. 네. 여성 독자님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요. 그래야 남성 독자님들께서 또 부인을 위해서 네. 사셔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실 때, 또 주름 때문에 고민이실 때, 피부 탄력 고민이실 때, 피부의 주름, 탄력, 보습에 도움을 주는 재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허니부시 추출 발효 분말과 함께 네. 판토텐산 어려워요. 예. 아연, 비타민 E까지 싹 들어가 있는 식약처로부터 4중 기능성을 인정받은 거기다가 이탈리아산 피쉬 콜라겐 3000mg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22가지 천연 성분들이 진하게 여러분들의 피부 시간을 돌려드리는 미국, 유럽 등 7개국 국제 특허는 물론 식약처 피부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 하루 한 모금 프리미엄 화려화 이번에 또 최대 할인 패키지를 한다고 하네요. 59%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베이직 패키지라는 것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고요. 또 부부가 같이 드시면 73% 할인을 받을 수 있는 VIP 패키지도 있다고 합니다. 박스당 10만 원대 파격 할인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까요. 드셔보시고 혹시라도 불만족하면 100% 환불까지 해준다고 하니까요. 프리미엄 화려화 전화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남성 기능 그거 의료기기하고 요거하고 갖추면은 부부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요?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가정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광고 듣고 또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보세요. 신라가 삼국 통일할 때 고구려 백제와 싸울 때는 당나라가 동맹이었죠. 그러나 삼국 통일을 하니까 당나라가 동맹입니까? 다시 싸웠죠. 적이 됐지. 다시 싸웠습니다. 동맹이 적이 됐지.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서 양국의 국가 이익은 달라지는 거지. 당연하죠. 그러면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자고. 일본이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단 한 번이라도 동의한 적이 있습니까? 일본의 입장은 북한은 남한하고 별개의 주권 국가다. 고로 휴전선 이남에만 대한민국 주권이란 게 있는 거고. 그랬죠. 일본의 주장이 그랬죠. 휴전선 이북은 별개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건 우리가 대한민국 동의가 있든 없든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전쟁할 수도 있는 게. 그런 얘기했죠. 일본이. 한 번도 한국 주도의 통일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얼핏 보면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방어할 때는 동맹 같은데 이것이 위기가 이제 발전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군사적 통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 일본이 동의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죠?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베 총리 때 아베 총리를 자문하는 일본의 어떤 전략가 그룹들이 있어요. 그 자민당의 그 안보 정책을 조언하는 학자들이 그 낸 보고서가 하나 크게 실렸는데, 첫째, 통일 한국은 반드시 중국화된다 이러면서 통일 한국의 그 존재 자체를 일단은 중국화되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네. 두 번째, 통일 한국은 핵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건 일본 안보에 전례 없는 위협이다 그래. 네.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결국 싫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러는데 자기들 일본 본토 방어가 중요한 거지. 예. 자, 우리 헌법에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동의합니까? 안 하죠. 일본이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일본의 주적은 중국이라고 돼 있는데 예. 동해에서 그 대잠수함 훈련,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는 북한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그 전략적 그런 복선이 깔려 그 행동으로 갈 경우에 예. 어디까지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가 아닌 건지, 이 원칙선 하나에 우리가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 통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고 한반도 위기 관리와 평화를 저해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어떤 주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들을 다 정해놓고 거기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영역에서 협조하겠다, 이게 쫙쫙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 정부는 어떻게 이해해? 설명이 없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설명. 그러니까 이 미사일 방어 훈련이 이제 그러면 이제 저기 극동군 사령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통합되고 그 삼국의 군대가 하나의 군대처럼 움직이는 일종의 극동군 사령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6.25 전쟁 때 체제죠. 메가더가 했던 네. 극동 사령부와 같은 이 형태로 해가지고 집단 안보 체제로 가기 위한 건데, 이렇게 되면 네. 중국이 가만 안 있겠지. 그렇겠죠. 이거는 우리를 향한 거라고 일단 판단할 거 당연하겠죠. 아니에요. 이 부분이 이제 미사일 방어가 그 촉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 협력을 하더라도 전략가답게 우리의 어떤 생존 전략을 만들어 놓고 그 바탕 위에서 조금씩 열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일본 앞으로 돌격 앞으로 하니까 우선 일본은 아니 믿을 수 없는 한국이 우리한테 달려오는데 왜 오는지 모르겠다. 왜 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9월 14일 날 뉴욕타임즈와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하고는 과거사 문제, 안보 문제, 경제협력 문제를 다 망라해 일괄 타결하는 소위 말하는 그랜드 바겐을 하고 싶다 그러는데 일본의 반응이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뭘 협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핏 보면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서 이 자유진영이 똘똘 뭉쳐서 냉전 때 같이 이렇게 집단 안보를 만들고 이러면 우리 안보가 가일증 향상된다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대통령 이걸 완전히 맹신하는 건데 예. 한꺼풀만 들어가 보면은 각자의 전략적 계산은 다르다. 다르다. 이 미사일 방어도 누구를 위한 미사일 방어냐, 이 점에 있어 가지고 살펴볼 점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날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네.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그동안의 한미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다 집대성했어요. 네. 여기에서는 일단 인도 태평양에서의 자유로운 항해와 남중국해, 대만의 어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 네. 공급망이라든가
5G, 6G에 있어. 제가 옛날에 오픈랜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이번 정상성명에 또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중국 염장 지르는 얘기는 골라서 다 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한미일이 거의 준동맹으로 격상이 되는 네. 이제 말 그대로 집단 안보 체제가 출현했다. 네. 그 합의 공동 성명에 나오는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제. 이걸 이제 삼국 정상에 합의한 거예요. 네. 지금까지 보면은 일본의 최대 난제이자 수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북한이 뭐 미사일만 쏘면은 매일 분석이 틀려. 그랬죠. 예를 들자면 북한이 쏜 미사일이 동해상에서 이게 단분리라고 해가지고 탄두와 추진체가 이게 분리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1단, 2단 분리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이 쏜 한 발의 미사일이 단분리가 됐다는 걸 알아요. 예. 근데 일본은 뒤늦게 보기 때문에 수평선 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미사일 두 발로 보인다. 아하. 어떨 땐 세 발로도 보이고. 예. 그러니까 우선 미사일 발수가 틀려. 예. 착각한단 말이야. 네네. 두 번째는 미사일의 그 진행 방향이 틀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북한이 쏜 그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지나갔고요. 그 다음번에 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이 동해에서 발사 실패해가지고 소실돼 버린 사건이 있는데 네. 이때 일본은 이게 홋카이도 쪽으로 또는 어떤 그 북방 열도 쪽으로 날아오는 줄 알고 미야자현에서는 이미 경보 발령이 내렸다고. 예. 근데 오경보였거든. 네. 이런 일이 뭐가 북한이 뭐 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하고 오판하는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옛날부터 네. 원래 일본은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데 네. 그 뒤에 한국 정부가 정정기사 내주는 식. 그렇죠. 이런 식의 패턴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아베 총리가 있을 때도 허구한 날 틀리니까 일본 의회가 아베 총리를 불러가지고 닦아 세워버린다고. 네. 왜 자꾸 틀려? 예. 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돼? 아니 인공위성, 조기경보기 뭐 다 있는데 왜 안 돼? 이지스함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있어봤자 수평선 넘어 존재하는 거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한국하고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아베가 이렇게 답변한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의 그 안보의 결함, 예. 어떤 안보의 취약점을 해소하는데 큰 성과를 올린 거야. 아, 일본이 큰 숙제를 풀었네요. 일본은. 그것도 공짜로. 아, 공짜로. 공짜로 일본 안보에 있어 이렇게 큰 선물 축복받은 적이 있었냐고. 그럼 우리가 이제 정보를 그냥 다 공짜로 주는 다 거예요. 주기로 합의가 된 겁니까? 시스템을 깔아가지고 한국하고 같은 화면에 아이고. 같은 데이터를 예. 같은 시간대에 공유하는 아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합참을 통째로 내준 거란 말이야. 이거를 큰일인데. 거기에다가 미사일 경보 체계 발령을 공유한다는 게 도대체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말입니다. 미사일 방어는 크게 보면은 소극적 방어와 적극적 방어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소극적 방어가 바로 이거야. 미사일 경보를 같이 하고 대피 훈련을 하고 네. 이런 걸 소극적 방어라 그래. 네. 적극적 방어는 뭐야? 미사일을 요격해버리는 거야. 예. 이건 네. 적극적인 다. 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소극적 방어 체제에서 일단 군사 기술적인 시스템으로 엮여버리면 이 시스템은 종래에 가서는 적극적인 미사일 방어로 진화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가속화되는 거예요. 예. 시스템을 깔아놓고 안 써먹을게요? 이제 한일 간의 군사 시스템, 그 링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데이터 네. 공유하는 시스템은 미군이 운영하는 링크 시스템이 아마 이게 예. 한미일이 공동 운영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미사일 경보와 이제 미사일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공유하고 뭘 하다 보면 그 다음에 공유만 해서 그런데 그 다음에 같은 데이터를 보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동의 교전 수칙과 네. 연합 훈련과 그 다음에 단일 지휘관에 의한 삼국 공동 작전 지휘 체계까지도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동북아 한미일 미슬 디펜스, 네. 동북아 MD의 출현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합의가 될 때는 우리 국가 전략에 있어서 깜짝 놀랄 대전환이 일어난 건데 네.
윤석열 대통령 연설 인도 태평양에 대한 자기 독자적이지도 않은 독자적 구상이 네. 그게 결국은 중국을 상대로 한, 그러니까 한미일 3국의 공동의 적은 중국이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네. 없던 적이 생겨난 거야. 우리가 언제 중국을 경쟁자로 봤습니까? 적으로 봤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큰 도박이라고. 예. 말에 일본의 세 개의 안전보장 문서가 개정된다고. 네. 안전보장 전략서, 중기 방위력 계획, 방위계획 대강. 네. 요 세 가지 문서를 개정하는데 네.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한때는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알려졌고 지금은 반격 능력이라고 알려진 공격형 미사일 능력을 정식으로 명문화하겠다. 올 연말에 일본의 이 3대 전략 문서가 아무튼 개정이 되는데 예. 적기지 공격 능력이 여기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격 능력이라는 용어로 들어가요. 이름은 반격 능력이라고 근데 용어를 그게 바꿔서.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본의 연립 정권이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정권인데 그렇죠. 공명당은 이전에 이런 정책에 반대했던데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찬성했어요. 공명당까지 입장을 바꿨습니다. 연립여당이 의견이 통일됐어. 이건 예. 정치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올해 4월에 일본의 자민당이 기시다 후미오 그 내각에 제공한 국가안전보장 제언이라는 문서가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제언서에 당시에 자민당이 반격 능력을 명문화하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자민당 내에서조차도 완전한 의견 통일이 돼 있다기 보기 어려웠죠. 네. 그러나 10월 5일 날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해 지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고 예, 한번 넘어갔었죠. 18일 날 북한이 쏜 화성 17형이 고도 6,000km로 올라가 단분리에 성공하고 동해에 낙하했는데 그게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떨어지면서 공명당의 생각이 정반대로 싹 바뀐 거예요. 반격 능력 가지자. 이번 화성 17형이 공명당의 생각까지 바꾸는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된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태까지 일본은 편편한 공격 미사일이 없었어요. 네. 주로 가진 건 방어 요격 무기 위주였단 말이에요. 네. 공격 무기는 대함 미사일이 있는데 네. 그게 1, 2식 대함 미사일이라고 그래요. 네. 이게 200km 정도 나가요. 네. 이게 이제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하도 시끄럽고 뭐 하고 북한 아니라 중국의 함정이 얼짱거리면 그 함정을 타격하기 위한 안티십 미사일. 네. 이게 사정거리 200km를 앞으로 1000km로 늘리겠다. 1000km로 늘려서 대만이나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팽창 정책을 할 때 그 중국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지금까지 갖고 있던 대함 미사일 200km짜리를 이제 1000km까지 늘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전략 내용 중에 하나다.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일본이 국산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었다면 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장 필요해. 1000km 이상의 미사일을. 네. 그래서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입할 거다. 일본이 근데 수입한다 그러면 하는 겁니까? 미국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요즘 아주 죽이 잘 맞고 있잖아. 인도 태평양 전략한다 그랬잖아. 미국은 옛날부터 이거를 팔려 그랬는데 일본이 헌법 때문에 못 산다 그랬는 거야. 네. 근데 이번에 바뀐 거야. 이 토마호크 미사일을 일본이 구입해서 자국의 기지에 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서해나 어떤 대만 해협이나 이런 데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또 지대지 공격 능력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의 연안 도시를 공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지스함에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면 함정에 싣고 원거리 공해로 나가서 거기서 중국의 항구를 타격하게 되면은 중국 함정이 남중국해나 대만으로 진출하는 거를 차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있더라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하겠다. 극초음속이라는 거는 비행할 때 비행 속도가 마하 5 이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소리 속도의 5배. 네. 예, 마하 10까지도 나와야 돼요. 마하 10이면은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2분 안에 주파해요. 네. 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요격이 안 돼. 예. 근데 일본도 이걸 2030년대에 배치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이 명실상부한 미사일 강국이 되는 건데
우선 1단계로 한 1,300발 정도의 공격 미사일을 확보해가지고 네. 중국, 북한 등에 대해 가지고 전력 증강을 하는데 이러한 신형 전력을 증강하는데 중기 방위력 대강에서 앞으로 5년간 우리 돈 49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래요. 그래서 함정은 정적인 방위력이 아니라 동적인 방위력, 네. 상륙 작전이 가능하고 원거리 작전이 가능한 형태로 체질을 바꾸고 네. 그다음에 미사일이 뒷받침하고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에 군사 강국이 탄생하는 거죠. 아하.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결론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지난 10월에 프놈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네.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열어서 예. 여기서 합의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대목이 나오지. 네. 앞으로 미사일 추적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네. 한미일이 미사일 정보를 공유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막 저희가 엄청 방방 비판했죠. 떴지. 네. 일본이 공격 미사일을 보유하는 날 이 미사일에 관한 데이터는 어떤 용도로 쓰이겠냐? 반격 능력에도 이 미사일 데이터는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 예. 첫째, 어디서 쐈어? 예. 그 다음에 뭘 쐈어? 예. 이런 것들이 방어의 목적이 있지만 반격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도발 원점을 우리 미사일로 타격해. 아하.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래 되고 앞으로 우리한테 무슨 정보를 요구하겠어요? 북한의 표적 좀 주라. 아하. 원점에 대한 표적. 그렇지. 공격 표적. 표적. 아. 이제 이런 요구가 들어오는 거야. 이거를 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로 북한의 사회 시스템을 마비할 수 있는 북한의 중심에 대한 표적이 대략 한 3 내지 400개, 누구는 700개 정도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군력이 타격하는 표적들이에요. 네. 그 정보를 일본도 갖고 있는 것이지. 자, 공격 미사일을 갖고 있으면 뭐 할까? 표적을 못 찾으면 그거 어디다 어디다 쏠지를 써먹어? 모르면 의미가 없죠. 예. 쓸모가 없어요. 예. 공격 미사일을 갖고 있다는 뜻은 내가 공격할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아. 이게 자연스러운 논리적 흐름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의 공격 목표물을 찾겠지. 그래야 이 미사일은 예.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거지. 군사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사일이 평소에 있다는 것은 평소에 훈련을 할 때나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항상 원점, 목표지를 놓고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우리의 정보가 공격을 향한 목표지로 제공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이번에 마이니치 신문 보도입니다. 네. 이 공격 미사일로 그럼 이걸 어떤 반격 능력을 갖겠다는 거냐 이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미사일 도발의 원점을 타격하고 그 지휘 시설까지 타격하는 거다. 예컨대 해주에서 뭐가 발사되면은 해주 4군 난사령부. 아하. 나 더 나가서는 평양의 주석궁이 되는 거지. 네네. 요게 지휘자다. 예. 그래서 추가 발사를 못하도록 지휘 시설을 타격하겠다. 그러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에 뭐라고 돼 있어? 우리 지휘부가 공격받거나 공격받을기 임박했을 때 어쩐다고? 핵을 쓴다고. 핵을 그랬죠. 쓴다고 예, 돼 있지. 예. 근데 이게 우리 안보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용산에 득실득실해요. 이걸 한번 보자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북한의 무력 시위지 전쟁이 아니라고 봤는데 네. 일본은 전쟁이라고 본 거야. 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막으려고, 즉 대포콘 원 선포를 망설일 때 네. 일본이 먼저 대포콘 원을 선포하고 반격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지? 원치 않는 분쟁에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네. 근데 한미 간에는 지휘 체계가 단순하고 경쾌하게 딱 일체화돼 있지만 일본이라는 이질적 존재가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해버리고 예. 공격 수단을 흔들어 버릴 때 이 한반도의 위기 관리, 우리의 안전 보장이 무지한히 복잡해지겠지. 또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일본의 전략으로 한반도가 위험에 처하는 100년 전 상황. 위기 관리가 복잡해지면은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얘기. 네. 근데 이미 지소미아를 정상화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우리 미사일 정보를 빼내가고 있지. 근데 그게 방어용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공격용으로도 써먹는다. 이 동아시아 지정학에 있어 엄청난 변수가 출현한 거야. 그런데 일본은 허허 웃어. 그런 걱정도 있겠지만 그건 주가 아니야. 우리 목표는 중국이야. 네.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려는 거야. 네.
그리고 공명당 입장을 고려해서 한 줄은 더 넣어줬어. 예. 선제 공격용은 아니다. 네. 반격용이다. 예. 그런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북한 미사일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그 오인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보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걸 보고서 또 오인을 하는 거야. 이건 전쟁이야. 네. 이건 곧 일본에 미사일 날라온다는 얘기요. 이거 때려야 돼. 이걸 반격이라는 이름으로 해치웠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네. 우리가 어떻게 이걸 통제하지? 아. 한반도가 일본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 아하. 그런데 오늘 아침에 로이타에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가 실렸어요. 예. 이거에 대해 기자가 물었을 거 아니야. 네. 일본이 미사일 증강한다는데.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럼 자국으로 북한 미사일이 지나갔는데 그거 이해해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나도 이해는 해. 동의를 못하는 거지.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해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럼 이해를 잘 하셨기 때문에 네. 동의하고 앞으로 미사일 정보 줘? 공짜로? 아하. 북한 표적 정보. 이거 어떡할 거야? 아, 그 좌표 어떡하죠? 다 불러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야. 화성 17형과 일본 미사일 이렇게 예. 한번 연결을 지어서 보세요. 예. 우리 주변 정세가 지금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런 공격 무기를 손에 쥔 일본은 옛날의 일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국가 정체성이 달라져요. 달라진. 이젠 더 이상 평화헌법 국가가 아니에요. 예. 거기에 북한의 국가 나르시즘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고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야망으로 발전이 될 때 대한민국의 처지는 매우 어렵다. 이게 지정학적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대통령이 이해 안 되는 게 이런 거를. 뭘 이해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이걸. 네. 그런 점에서 이게 멀지 않은 얘기고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예. 이 점에서 오늘 제가 이걸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런 면에서 인도태평양이라고 하는 섬나라의 지정학을 왜 반도 국가인 우리의 지정학으로 돌변시켰냐. 네. 그런 외교에는 커다란 위험이 도사린 하나의 도박이다. 네. 정신 좀 차려라. 네네네. 그만 좀 줄 서고 주변부터 살펴보자. 예.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아, 정말 모골이 성연해지는 말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 또 오늘도 해주셨고요. 큰일이 났다. 의원님 말씀만 나누면 이게 잠이 안 와요. 네. 아니 긴장하자는 얘기예요. 예. 이런다고 국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창조적인 대안을 갖고 네. 변화하는 질서에 적응해야죠. 우리도 생존 전략이 필요한 거야. 자꾸 주변에서 각자 국가의 이익을 꿈꿀 때 우리 혼자 넋이 빠져 얼이 빠져가지고 가서 박수 쳐주는 이런 짓만 하지 마라. 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종대 뻥 뚫리는 TV.